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특강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뭘 보여드렸었냐면은 3개년 동안의 기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수업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각 시험 유형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빈출 유형하고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접근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업처럼 나갈 거니까 먼저 여러분끼리 풀어보기도 할 거고 제가 풀이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들어갑시다. 일단 오늘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특강 일부 간단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정말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2015년 다가올 우리 서울시하고 지방직 시험 대비하시는 거랑 2016년 시험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추이를 갖고 있을 것이냐. 일단 2013년과 2014년이 좀 비슷한 경향이었고 2015년과 2016년이 비슷한 경향일 것이다. 자, 그중에서 먼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변함없이 여러분께서 계속 꼭 붙잡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어휘라는 거죠. 그렇죠? 어휘라는 건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조금씩 쌓여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조금씩 차분차분 조금씩 여러분께서 꼭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하고 생활 영어에서는 점수 따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넘어가서 일단 문법하고 문법 두 개 비교했었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문법에 있어서 굉장히 세세한 쪼잔한 것들 많이 물어보다가 점차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가 된다? 너 통문장 큰 구조 볼 수 있어? 라는 걸 자꾸 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택형 문항보다는 통문장 분석 아니면 영장문 유형이 자꾸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어제 말씀해드렸고 독해 같은 것도 여러분 눈에 머릿속에 한 번에 정리되고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아듣게끔 하는 포괄적 주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독해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면은 점점 어떻게 된다? 마치 내가 설명서를 읽듯이 전문 용어가 등장해서 이거를 그냥 난데없이 쭉 여러분한테 서술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난해한 걸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 지문을 준비해 주셔라 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자, 각 공무원 시험 특징 다시 한번 좀 보실게요. 우리가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오늘 다시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갖고 있구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문장 분석 능력을 요했습니다. 이미 우리 봤죠? 2주 전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험 보셨던 분들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잘 못 알아먹겠던 지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다? 심층 설명 지문에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내용을 가진 지문에 익숙해질 것.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휘 문법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니까 독해 지문을 대비하면서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 탄탄하게 기본을 잘 쌓아주셔야 되는 거고 굉장히 수능스러운 여러 유형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채로운 유형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 세 번째, 지방직 같은 경우에 역시나 어휘 공부 꼭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위권에 한 중상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크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지문은 많이는 없을 거라는 거. 하지만 항상 여러분이 일정 수준 독해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 일단 여러분 요거는 오늘 시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공통으로 출제하는 유형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 공통 출제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첫 번째, 일단 네 유형으로 나눠요. 파트가. 일단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어휘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물어봅니다. 자, 이전까지는 여러분한테 명사라든지 아니면 동사를 뚫어내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좀 구조를 통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점점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 내고 있어요? 부사 같은 거 내거든요. 여러분이 맨날 저랑 이제 나중에도 수업을 같이 하시겠지만 공부하실 때 부사 같은 건 그냥 귀걸이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가 막상 부사를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품사 같은 것도 조금씩 여러분 저랑 보실 거고 동사구 표현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보셔야 되는 생활 영어 같은 전복될 수 있는 표현들 잘 봐주셔야 되고요. 넘어가서 문법 같은 거. 일단 1, 2, 3, 4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 문항이 있고요. 통 문장을 쭉 주고 문장 4개를 쭉 주고 문장 5개를 쭉 주고 이 중에서 틀린 거를 골라라 혹은 맞는 거 하나만 골라라 이런 거 묻거든요. 그런 유형도 우리가 하나 볼 거고 독해 같은 지문에서 사실 여러분 서울시가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댔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굉장히 뭐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빈칸 혹은 무슨 여러분 삽입 문제, 주제 이런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일단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자, 2013년 거 제가 굉장히 문제 평이하댔죠.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리고 구급 문제고요.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빈칸 추론 유형을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의 차이냐면 제가 이제 빈칸 추론 유형 어떻게 푸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냐면 오른쪽에 저랑 같이 쓸까요? 자, 빈칸 추론 유형은요. 사실 여러분이 괜히 추론이란 단어 때문에 좀 일단 부담을 딱 느낀다고요? 뭔가 어려운 거 물어볼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빈칸을 뚫어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주제 혹은 요지와 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지란다. 주제와 요지에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은 거 뚫어놓지 못해요. 그럼 문제 못 만들어요. 이해가셨죠? 여러분이 출제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를 딱 뚫어놓으면 얘네들이 이거를 딱 잡아채겠지? 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요지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빈칸 추론 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듯이 여러분께서 그 맥만 잘 잡아가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요 유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 피할 수 있지만 금세 적응하실 수 있는 이해가셨죠? 특히나 빈칸 추론 유형 같은 경우는 지방직에서 3-4문제, 4-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제가 세세하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세세하게 오늘 수업할 거라는 거. 자, 일단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영어의 문장을 볼 때 여러분이 영문장을 딱 보셨어요. 이 영문장이 조그맣든 길든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아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제도 제가 했었거든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문장에서 동사는 서술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딱딱 잡아도 가셔도 무슨 얘기 하는지 대충은 분위기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를 먼저 잘 찾아주셔야지만 문장을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여러분. 요 첫 번째 strategic thinking can make 쭉 들어가고 있어요. 동사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죠? can make예요. 그럼 당연히 동사 앞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아, 여러분 제가 왜 선생님 저는 항상 주어 동사 표시하는데요. 선생님은 왜 동사 주어 표시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동사를 먼저 찾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바로 옆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독해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사는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만 먼저 찾으시면 뒤에 ed 형태 붙어서 마치 동사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형용사인 분사들이 나왔을 때 주어 동사인 줄 알고 해석했는데 얘가 또 나오면 갑자기 다시 또 돌아가요. 이 도돌이표가 계속되면 이 시험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빨리 동사를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동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앞에가 처리되는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구조가 빨리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하시자면 strategic thinking 이게 뭐예요? 전략적인 생각이죠. 이 정도는 해석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전략적인 생각은 can make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어가 붙으니까 뒤는 당연히 impact라는 명사가 딱 올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사 뒤에 명사가 온 것을 목적어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을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any area of life. 됐죠? 저 이거 해석 안 해도 괜찮죠? 넘어가서 두 번째. The first step in strategic thinking. 동사 여기 있죠?
그쵸? 저 동사부터 잡았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는 저 앞에 있는데 자꾸 이런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낀 전명구가 자꾸 주어 동사가 가까워지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부터 딱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전략적인 생각이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가 뭔데? is to 이하야. 그럼 이거 잡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빈칸이라는 거는 주제, 요지와 결부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제, 요지 찾듯이 가시면 돼요. 대부분 중간보다는 앞에와 뒷부분에 정답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고 들어간 다음에 뒤에 소댓이 나오네요. 소댓 네모 딱 해주시고. 우리 어제 소댓 정리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눈을 깔고 지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계시죠? 혹시 시킬까 봐. 그렇죠?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so하고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 제가 알려드렸죠? so하고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 첫 번째 형용사나 부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고 대 뒤에는 주어 동사가 결부돼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너무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 해석 결국 대디야 하다라고 제가 필기를 해드렸어요.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so하고 대시 붙어있는 경우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 당연히 따라오고요. 접속사니까. 앞에 또 다른 주어 동사 당연히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so 대시 붙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 다 안다. 그래서 목적의 뜻을 전달하는 접속사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so하고 대시 나오긴 하는데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잘하셨죠. 컴마. 잘하셨어요. 컴마가 있었죠? 그럼 이거 뜻이 뭐가 된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결과의 접속사로 쓸 수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strategic thinking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런 건데 뭐 하기 위해서 you can focus on it more effectively. 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것에 focus on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됐죠?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 건데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받았던 문장이 얘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여기까지만 딱 끊어볼게요. 그리고 when이라는 거 세모로 딱 표시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독해를 일단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지면 부담을 느끼시죠. 일단은 너무 기니까 일단 보셨을 때 여러분 when 같은 절은요. whe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사절이에요. 근데 부사절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살짝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부사는 마치 귀걸이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송이쌤 귀에 귀걸이 있죠?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귀걸이가 있어요. 그렇죠? 대답 좀 해줘요, 여러분. 저 카메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아는데 나 혼자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 귀걸이 했어요. 송이쌤이 어때 보입니까? 이거 대답 잘해야지 이제 두 다리 편하겠죠? 조금 사람같이 보이죠? 미안해요. 일단 근데 어느 날 근데 송이쌤이 귀걸이를 안 하고 왔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송이쌤이 말을 못하거나 막 주저앉거나 그렇지 않죠. 부사는 그런 거예요. 부사가 바로 귀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들이 조그만 귀걸이 할 수도 있고 큰 왕귀걸이 할 수도 있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귀걸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요. 앞에 있는 요 절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괄호로 깍지를 묶어놨죠. 여러분이 이거 문장 분석을 잘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that's what. 여러분 나중에 이제 관계절 공부하실 건데 what이라는 거 밑에 여러분 이렇게 적어볼게요. the thing. 그렇지. the thing which. 잘하셨어요. 사실 이 what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절로 소속은 되어 있는데 명사절스러운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형용사절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the thing으로 바꿔서 아예 형용사절로 쓰시던지 아니면 the thing which를 같이 합해서 한 단어 what으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that is the thing 이하의 것이야 라고 해석하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뭔데? What automotive innovator Henry Ford did? 헨리 포드 아저씨가 했던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automotive, 굉장히 자동적인, 능동적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혁신가였던 헨리 포드가 했던 것이다.
헨리 포드가 했던 것이 바로 이거래요.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뭐 했을 때 he created the assembly line. 여러분 이건 정도는 아셔야 돼요. assembly. 자, 이건 여러분 생산 공정이 있으면 조립을 반드시 하겠죠. 그 조립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 자동차 공장을 만드시면서 조립 공정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and 접속사 나오니까 또 다른 절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That's why he said. 그래서 이것이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다. 그게 바로 뭔데? Nothing.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주제겠죠. 왜? 헨리 포드가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헨리 포드 말 잡으러 가시면 돼요. 그럼 보러 갈게요. 자, nothing is particularly hard. 여러분 이거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도 뭐하지 않아. 즉 부분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거는 있지 않아. 쉽게 말하면 사실 별로 그닥 어려운 건 없어. 특히나 어려운 건 없어. 뭐 하게 되면 if you divide it into small. 주제 나왔네요. 네가 그것을 나누면 뭐로? 작은 일들로 나누면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라고 주제가 지금 나왔어요. 이해 가셨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저 읽고 답 골라볼까요?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실제 시험 보듯이 한번 보는 거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네가 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작은 업무들을 나누면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와 가장 비슷한 문장으로 paraphrasing 된 문장을 찾으시면 정답은 뭐가 될 것이다? 2번이 되는 거죠. Break down an issue smaller. 작은 것들로 더 작게 이슈들을 쪼개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넘어가서 he also said. 그래도 전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는 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또 비교해요. Only one person in a million.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can juggle. 여러분 juggle이 뭐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공 갖고 막 세 개 갖고 막 하는 거 알죠? juggle이라는 건 굉장히 마음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손쉽게. 말 그대로 100만 명 중에 한 명만이 juggle 할 수 있대요. 무엇을? 전체 일을 한 번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리고 and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는 can juggle 동사 1 뒤에 can think 동사 2 딱 하시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근데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이런 거 있죠. Solid and valid plans. 여러분 solid라는 거는 뭐예요? 고체란 뜻이죠 원래는. 그렇죠? 견고한, 탄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탄탄하고 유효한 계획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본인도 결국에는 일을 자꾸 쪼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다 보시면 be known for 이런 거 수거 정리해 놓으시는 거죠. 그는 또 이 남자는 뭐로 또 유명해요? His habit of splitting tasks 이런 거 빈칸 추론 유형 네모 박스. 저 같으면 사실 예를 냈을 것 같아요. Splitting tasks. 그는 또 무엇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꾸 일을 쪼개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나 같은 얘기니까. 자, right before the beginning of each weekday. 그가 하루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하냐면 he would think about daily issues. 매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근데 오른쪽에 컴마가 나오고요. priority 뭐런 얘기야? prioritizing 맞죠? 그렇게. 자, 그럼 요건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우선화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에 제가 이제 분사구문 알려드릴 건데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여러분한테 긴 문장을 짧게 줄여갖고 예쁘게 보이려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prioritiz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선화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뭘 우선하면서 the issues for the weekday. The weekday라는 건 이제 그 날에 주중에 하루를 얘기하겠죠? 그 주중에 있을 일들을 우선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할 게 이만큼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거고 우선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저 밑에 맨 마지막 문장 He made a rule. 그리고 그는 뭐예요? 법칙을 만들어요. 뭐 할 법칙이라고 수식관계 딱 예쁘게 해주시는 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주 많이 문장 예시를 보실 겁니다. With issues only allotted. 여러분 allotted
자,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A lot. 자, a lot. 얘는 일단 동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선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로 얘를 쓰게 되면 무엇을 할당하다. 무엇을 배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여러분 보시다시피 made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made한테 다 털렸어요. 그래서 이놈은 형용사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So allotted for the day. 그 날의 할당들, 그 이슈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룰을 만들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럼 결국 정리를 살짝 하고 지나가자면 빈칸 출연 유형은 무엇과 비슷하다? 누구와 비슷하다? 주제, 요지 찾는 문제랑 맥락은 같아요. 근데 누구를 뚜려내는 건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빈칸 출연 유형이 사실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나오면 보통 이렇게 주제와 요지와 결부된 것을 묻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거, difficult한 유형으로 얘를 뚫어놓게 되면은 뭐를 뚫어놓게 되냐? 예시를 뚫어놓아버립니다. 예시. 주제를 뚫지 않고요. 주제 주변에 있는 예시를 뚫어놔버리고 그 예시를 찾게 만들어요. 그럼 예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거로 살짝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제를 찾았다면 비슷한 예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국가직 유형입니다. 국가직. 제가 이제 국가직 몇 개, 서울시 몇 개, 지방직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국가직 문제인데 어법 판단 선택형입니다. 제가 왜 선택형과 통문장 분석형이 있댔죠? 자, 얘는 선택형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고르시는 건데 사실 여러분 요 정도의 선택형은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 문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찾는 걸 한번 정답을 골라보세요. 시작. 자,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10초 전에 답이 나와야 돼요. 보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표정이. 자, 난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1번 읽고 있는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딱 보셨을 때 누구부터 찾아라 문장을 보면 동사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문장에서는 동사처럼 보이는 게 두 개 있네. 그렇죠? 근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보이고 뒤에 동사처럼 보이는 건 사실 얘는 동사는 아니에요. 진짜 주어 동사는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좀 전에 저랑 prioritizing이라는 걸로 보셨던 분사 구문을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법을 알려드리면 편법 좋아하시죠,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편법이잖아. 딱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의 접속사가 있는 건 사실 이거를 묻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야 시간의 접속사 있으니까 이걸 살릴래 죽일래 이런 거 묻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 내지는 않고 여러분한테 야 이 worked 할래 아니면 working 할래 이런 걸 묻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의 원리를 좀 살짝 알려드리면 편법이 너무 쉬워지죠. 일단 분사구문에 분사구문 뭐 만드는 법으로 한번 잠깐 적어볼까요? 만드는 법. 되게 쉬워요. 접, 주, 시. 저 맨날 접주시 하거든요. 여러분 접주시 하세요. 맨날 이럴 거예요. 일단 분사구문을 만드는 목적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뭔가를 다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려는 거야 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었죠. 무조건 죽이면 돼요. 죽이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접속사가 딱 있을 거고요.
주어 동사가 오면서 문장 컴마가 찍히면서 또 뒤에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분사문 만들래. 그게 바로 뭔데? 첫 번째, 접속사를 죽여. 왜? 문장을 간단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이거 죽여. 근데 단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가 등장했을 때는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살리기도 해요. 얘는 살린 거예요. 이해가셨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죽여도 돼요. 없어도 돼요. 두 번째, 주. 자, 주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주절이 아닌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똑같으면 얘를 죽여요. 뭐로 두 번 써? 그렇죠? 줄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죽여요. 세 번째, 시제를 봅니다. 시제.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같아요. 그러면 주절은 주인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터치 못해요. 얘는 못 만져요. 누구만 만질 수 있다? 종론만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놈을 어떻게 바꾼다? 동사와 동사의 시제가 똑같으면 앞에 있는 동사 형태에다가 누굴 붙여버린다? ing를 붙여버리는데 원래 주어가 같았던 전제하에서 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가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편법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분사를 만들 때 얘가 주어가 능동적으로 했으면은 ing가 붙고요. 주어가 당해버렸으면 ed 형태의 수동적 의미의 과거분사가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따져보시는 거죠. 자, hospital에서 그녀가 일을 하는 동안을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서 일하는 거는 그녀입니까? 그녀는 일을 했어요? 일을 당했어요? 했어요. 그럼 1초 만에 정답은 working이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됐으니까 요 놈은 나가리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죠? 바로 딱 보고 주절 주어 딱 보러 가면 돼요. 이 여자가 일했네? working. 이 여자가 일을 당했네? worked가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자, however. 여러분 however이라는 거는 사실 이건 접속 부사로도 쓸 수 있죠. 연결어 문제 맨날 나오는 거. 그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접속사가 됩니다. 접속사. 근데 어떤 접속사가 되냐면은 복합 관계 부사로서 뒤에 형용사랑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면서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오는 접속사 기능이 돼요. 그때 우리가 보통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리 형용사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무리 형용사 할지라도. 근데 were가 무슨 뜻이냐? were이라는 건 지친, 피곤한, 고된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공식에 딱 떨어지는 거죠. However, where you may be, you must do the project. 네가 아무리 힘든지 간에, 네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너는 그 일을 반드시 끝내야 돼. 맞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옳은 게 되겠네요. 3번 같은 거 이런 거 나쁜 놈이죠. 3번 정답하신 분 있어요? 안 잡아먹을게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자, 그럼 3번. 동사 찾아주셔야죠. 동사 어디 있죠? 다시 한번. 동사 어디 있죠? 잘하셨어요. 동사 여기 있어요. 선생님 얘 뭐예요? 삽입절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주어랑 동사 대빵 먹을 수 있댔죠. 지금 여러분께서 만약에 games라는 걸 주어로 보셨으면 were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games가 주어가 아니고 그 신나는 게임들 중에 하나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원에 해당해서 동사 수일치를 시키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에는 were가 아니고 누구로 가야 된다? was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해석을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사만 잡으셔도 빨리빨리 구조가 잡히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4번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it was the main entrance 라고 for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대시라는 절이 또 등장을 해요. 사실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entrance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다 오른쪽에 살짝만 써볼까요? 자, 일단 형용사의 역할을 좀 따져볼게요. 형용사.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형용사랑 부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건데 형용사는 여러분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형용사 누구 수식하죠? 그래도 너무 잘하셨죠? 명사 수식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명사 수식하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명사 수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가 여러분 되게 날씬해요. 되게 날씬해. 호리호리해. 그러면 명사 앞으로 쏙 들어갈 수 있죠. Smart boy, cute girl. 날씬하면 한 단어로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가 절을 이루게 돼요. 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어들이 모임 안에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를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형용사가 통통해져요. 통통해지면 명사 앞으로 못 들어가. 명사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뒤로 들어갑니다. 이해가셨죠? 이게 이제 형용사 절인데 형용사 절을 만약에 쓰실 때는 당연히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명사가 먼저 오고 뒤에는 형용사 절이 오게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형용사절의 특징은 대부분 불완전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불완전한 구조가 쌤 뭐예요? 이제 여러분 1부터 5형식까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부터 5형식이 완벽한 문장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게 불완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시 들어볼게요. She loves. 여러분 이 문장 이렇게만 제가 썼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She loves. 여러분 이거 해석하면 그녀는 사랑해요라는 뜻이죠. 의미 전달은 되는데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해당하는 대상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물어요. 야, 이 여자가 누구 좋아하는데? 다시 되묻는다는 얘기는 그 문장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장이 불완전한 거죠. She loves you. 야, 걔가 너 좋아한대. 이해가죠? 주어, 동사, 목적이 있는 3형식 문장. 이런 것들이 완벽한 거고 중요한 성분이 빠져있는 게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근데 대부분 형용사절은 관계 부사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한 구조를 갖게 돼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전치사라는 걸 대동했을 경우에는 절대 뒤에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중에서도 that이라는 건 올 수 없어요. 누구로 바꿔줘야 된다? for that 이라는 건 절대 불가하고요. 누구로 바꿔줘야 된다? for which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for whom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that만 피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만 여러분이 혹시 모르셨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두 개 다 모르시고 하나만 아셨다 하더라도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단 보시다시피 여러분, 자, 그것은 바로 그녀가 찾고 있었던 주 출입구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for이라는 거 뒤에 that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로 바꿔줘요? which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it was the main entrance what she was looking for로 쓰시던지 간에. 그렇죠?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불완전한 구조로 만들어 버리시던지 for which로 바꾸시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푸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문법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됐죠? 자, 오케이, 지우겠습니다. 자, 넘겨보죠. 자, 19번.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나가고 싶죠? 토 나오게 생겼어요.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문장 삽입 유형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까지 어려운 문제 나온 적 없어요. 문장 삽입 유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이 너무 길고 난해한 것들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시겠죠? 짧은 문장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2014년 국가직 문제고요. 가장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기출이에요. 2014년. 아시겠죠? 2016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문장 삽입 유형이래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삽입될 문장이 나올 거고요.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으면 이 삽입될 문장 안에 키워드를 잡으셔야겠죠. 그래야지 요거를 잡고 어디다 낄지 그거를 고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근데 일단 보시면 첫 번째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는 거니까 절대로 앞부분은 등장 못해요. 하지만 뭐 일단 볼게요. For example some cultural groups were 몇몇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룹들은 were often portrayed. portray가 초상화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portrait. 근데 이 portrayed 해버리면 동사가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BPP죠. 종종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면은 as 뭐로서? gangsters. 깡패들로서. 그리고 여러분 컴마 동그라미 치시고 while 나와버리면 컴마 다음에 while이 나오면 여러분 사실은
뭐뭐 하는 동안애가 아니에요. while이라는 것 자체가 종속절이 주절이 뒤에 나와 있는데 컴마가 나와 있다라는 건 얘를 뭐뭐인 반면에로 해석하셔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뭐로 또 많이 보여지냐? as the good guys who has arrested them, 그들을 체포하는 아주 좋은 사람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떤 컬처 그룹들은 대빵 깡패를 보고 어떤 컬처 그룹들은 착한 애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의 표현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겠죠. 그렇죠?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럼 이제 첫 번째 처음부터 갑시다. One of the challenges we face in the world today is 동사 딱 잡으시고요. 자, we face in the world today 괄호 묶으셔서 수식. 자,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세상에서 직면한 많은 도전들 중에 하나는 is이다. 수일치 딱 확인해 주시고 맞네. 뭔데? that 이하다. 근데 여러분 that 이하가 나오면서 즉 접속사가 나오면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또 올 수가 있는데요. 대절 안에 동사 찾아줄래요? 대절 안에. 이건 틀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구박 안 할게요. 동사 찾아보세요. 대절 안에 동사. 누구? 그렇죠. comes 잘하셨어요. 이놈이 동사예요. 자, 동사가 대빵 멀리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항상.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괄호를 제가 샥샥 묶어드릴게요. 샥샥. 그리고 크게 뒤에 있는 삽입절이 앞에 있는 information으로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a lot of the information이라는 건 뭐 당연히 형용사로서 앞에서 명사를 꾸미고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걸 해석하면 이거네. We get about other people and places.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장소로부터 얻는 장소로부터 얻는 정보의 많은 정보들이 어디로 온다? comes from, 온대요. 어디로부터 온다? The advertising and entertainment we see in the media.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보게 되는 예능이라든지 광고로 노출이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 보세요. You can't always trust these types of information. 자, 앞에서 information 잡으러 가시는 거죠. 앞에 information 단어가 뒤에 그대로 등장을 했다면 요놈은 같은 대상이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절대 이에 누가 끼면 안 되죠. 그래서 너는 항상 이러한 정보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수는 없다. 광고에 나오는 거,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to the people,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께서 잠깐 살짝 착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컬처럴 그룹이니까 그 사람 아니니까 병답 B번 아니냐 라고 고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people이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cultural groups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make television programs and advertisement true facts. 괄호 묶으셔서 수식. 결국에는 cultural groups와는 관계없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광고를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그냥 전면구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true facts and honest opinions 주어고요. 주어가 대빵 길어요. 통통해요. 근데 여러분 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aren't as important as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해석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to sell you something 이라는 거 이렇게 작대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동등 비교 부정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네. A랑 B가 있어요. 자,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A는 B보다 예쁘지. 이건 비교급이야. 그렇죠? B보다 A가 낫다는 거니까 이건 비교급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은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Jenny isn't as pretty as 송이. 내가 만드는 예시니까 내 맘대로예요. 이렇게도 환을 풀어야 돼. 자, 일단은 보시면요. as와 as가 두 개 있으면 뭐뭐만큼 뭐뭐 하다가 됩니다. 근데 as가 두 개 있고 앞에 부정이 와버리면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비교급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꽁트 한번 할까요? 자, 송이쌤하고 송이쌤 친구가 있어요. 되게 친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저를 가만히 보면서 근데 내가 너보다 좀 이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어색할 수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를 많이 보면서 아, 너는 나만큼 예쁜 건 아니다. 자, 제니는 송이만큼 예쁜 상태는 아니야 라는 얘기는 결국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죠? 머리를 잘 써보세요. 자, 내가 왜 이렇게 썼겠어요? 그럼 잘 보시는 거죠? 잘 봐. 자, 제니는 송이만큼 예쁜 건 아니야.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죠? 그래요. 송이가 그거예요. 송이가 훨씬 더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등 비교를 부정해버리면 뒤에 있는 대상이 굉장히 강조가 돼버려요. 그것이 얘예요. 근데 다만 더럽게 길게 써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못 알아먹게 쓴 거죠. 근데 여러분 편해요. 왜? A와 B라는 걸 동등 비교를 부정해버렸을 때 부정하게 되면 B가 더 하다는 거니까 그거로 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겠습니까? True facts and honest opinions. 진실된 사실과 정직한 의견들이 뭐만큼 네가 interested, 네가 여기선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네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게끔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true facts와 honest opinions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면은 네가 충분히 관심을 끌게끔 만드는 거에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뒤에 겁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너에게 뭔가를 팔기 위해서. 결국에는 광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광고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진실이고 아닌 건지 중요한 거 아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빨리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거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사실 some cultural groups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뒤로 가봅시다. In the past, 과거에는 the messages we receive from television programs, advertisements, and movies. 괄호 묶으실게요. 뿅, 수식. 왜? 난 동사를 여기서 잡았거든요. 야, 과거에서는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라든지 광고라든지 영화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메시지들이 뭐로 가득 차 있었어? stereotypes, 편견들, 고정관념들, 그렇죠? stereotypes.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노란색으로 했냐면은 나중에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뭐로써? 빈칸 추론 유형으로서 여기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된 단어를 찾아라. 서울시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문형 주고서 문장 딱 2개 주고서는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골라봐. 그럼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뭐로 꽉 차 있대요? 편견들로, 고정관념들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even places가 나오죠. 장소들조차도. 그럼 조차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다? 이런 장소들조차도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지금 갑자기 스테레오타입을 맨 처음을 얘기를 하고 나서 뭐뭐조차도란 예시를 풀이하진 않았겠죠. 중간에 분명히 예시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거에 덧붙여서 장소까지 편견이 들어가 있다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는 겁니까? D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진짜 그런지. 스테레오타입으로 가득 차 있대. 그래서 몇몇 어떤 민족들, cultural groups를 민족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몇몇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룹들은 갱스터로 보여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야? 되게 착한 사람들로 보여진대. 심지어 장소도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장소들도 뭐다? 스테레오타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European cities such as Paris and Venice.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딱 일단 떠올려도 약간 좀 좋죠. 낭만적이고 그렇죠?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라든지 베니스 같은 도시들은 뭐예요? were shown as 뭐로서 보여진다? 굉장히 beautiful하고 romantic하다고. 하지만 cities in Africa and Asia such as Cairo and Calcutta.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견이 강한지. 여러분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예비 신랑이 근데 갑자기 그 신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캘커타 갈까?
아프리카 갈래? 그럼 얘가 나랑 같이 사자랑 뜯어 먹히자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파리 가자는 거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노출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오른쪽에. 그래서 뭐다?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아시아, 카이로 같은 것들은 뭐다? 굉장히 가난하고 아주 복잡되는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다. 정답 D.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서를 찾으러 가시면서 맨 처음 주어진 문장에서의 키워드를 잡아줄 것. 자, 넘어가서 9번 보실 건데요. 이번엔 2015년 우리가 바로 2주 전에 봤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여러분 이미 푸셨기 때문에 다 정답 알죠. 이미 정답 다 외우고 계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사실 어제 굉장히 지문 자체가 난해해지고 있다는 예시로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만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 정답 여러분이 불러주실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다 외우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이 8개 연결어 중에서 만약에 나 3개 이상 모른다. 3개 이상 모른다 그러면 살짝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실 여기는 8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살짝 한번 볼게요. 첫 번째, for example.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다 너무 잘하셨고 therefore. 그러므로 결과 얘기할 때 하는 거죠. in the same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비슷하게. 넘어가서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잘하셨죠?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너무 잘하셨고요. as a result, 같은 뜻이죠. 자, on the other hand, 역접이죠. 그렇죠? 이와는 반대로, 그러나. 되셨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볼게요. 자, 구조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무슨 뜻인지 아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동사만 찾아볼까요? 진짜 동사 어디 있을까요? to? is? 진짜 동사. 삽입절 동사 말고 진짜 본 동사. 그렇죠. uses. 이게 동사예요. 앞에 여러분 dash는 여러분 날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요. 시험 보실 때 시험장에서 관계절인데 대시는 무조건 날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100% 날려도 괜찮아요. 시험에서는. 자, 그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침팬지는 보통 침팬지는 uses 뭐를 사용한대요? 지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지능이 뭔지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who puts two sticks together in order to 동사 원형 무슨 뜻?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 너무 잘하셨죠? 자, 2개의 스틱을 함께 이용해서 뭐 하기 위해서? together at banana. 바나나를 갖기 위해서 2개의 스틱을 붙일 줄을 알아요. 그렇죠? 왜? No one of the two, 2개 중에서 하나는 is long enough to do the job. 그 일을 하기에 충분히 길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2개를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얘네는 뭐가 있으니까? 지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다? 결국에는 intelligence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so do we.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누군가 나한테 I love you 고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도 얘기해 줘야겠죠. So do I 하실 수 있죠. 나도 너를 사랑해.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우리도 사용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지능을. 그렇죠. 뭐 할 때? When we go about our business.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Figuring out. 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나왔죠? 컴마 뒤에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이다. 해석하실 때 뭔가를 인지하면서 how to do things.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맥락을 잡으면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한다. 뭐를 이용해서? intelligence. 자, 넘어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in the sense 이런 거 넘어가시고 동사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수거 나왔죠? take something for granted. 무슨 뜻? 목적어를 당연시하다. 당연시 여기다. 자, 그런데 이런 지능이라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as they are.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봅니다. 뭐 하면서? 컴마 ing 하면서 making combination which have the purpose of facilitating.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전지전능하죠. 뜻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자, facilitating.
조작하다, 만지다, 가능하게 하다, 시설을 만들어주다 뜻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는 their manipulation, 조작이란 뜻이 나왔으니까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조작을 가능해 해주는 목적으로서의 어떤 조합을 만들 수 있게끔 있는 그대로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왜? 얘네들도 그렇게 쓰니까. 됐죠? 자, 넘어가서 intelligence라는 것도 뭐다? 라면서 또 부연 설명이 들어가죠. 결국에 결론을 때리고 있네요. 자, 지능이라는 것은 is thought, 생각이 되어지는 거다. 무엇으로서 생각되어진 거냐? biological survival,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생각되는 거다. 우리가 태어나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지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뭔가 바나나를 갖기 위해서 좀 손이 모자라네. 그럼 2개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죠. reason이라고 바뀝니다. 자, 뭐로 바뀌었다? intelligence에서 reason으로 바뀌었죠. 일단 intelligence라는 거는 생명체가 당연히 갖고 있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었고 reason이라는 건 빈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의 목적을 갖고 있다? understanding,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지능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이해력이 누구나 똑같진 않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It tries to find out what is beneath the surface. 자, 그것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무엇이? 이해라는 것, 즉 reason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what is beneath the surface.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알려는 것이다. 그렇죠?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알 수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뭘 알기 위해서 to recognize the kernel. 여러분 kernel 무슨 뜻? kernel, 핵심이란 뜻이야. 알고 계세요? 핵심. 핵심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 표면에 아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성이다. reason. 그리고 또 뭐이기도 하다. The essence of the reality which surrounds us.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도 마찬가지. 현실이 필수적인 것이다. 현실과 필수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나 봅시다. reason이라는 것은 function 없이는 없다. 즉 function 없이 기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but not A but B를 얘기하는 것이죠. not A but B 이렇게 구절 보시는 거죠. 얘가 아니고 얘야 라고 뒤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Its function is not to further physical as much as 물결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살짝 봤었던 동등비교랑 구문이 똑같아요. 뭔데? mental, 정신적이고 그리고 spiritual한 어떤 존재만큼이나 더 피지컬 한다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지컬 하기보다는 멘탈과 스피리추얼 하다는 영향에 있는 것이 바로 누가 된다? reason이 되는 거다. 그 피지컬 하다기보다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네라는 거네요. 그리고 또 빈칸이 와요. 그리고 또 빈칸이 온 다음에 뒤에 누가 오냐면은 often individual and social life. 그리고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그리고 social life에서도 있는 것이다. 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reason이라는 것은 또 요구가 되어진다. 어디로 요구되어지는 겁니까?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맥락을 따져볼까요? 일단 맨 앞에서는 기억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일단 예시도 아니었고요. 같은 방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결론 때리기는 너무 이르고요. 그렇죠? 근데 밑에 intelligence와 reason이라는 게 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냐면 명확히 반대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개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4번을 고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된다고 볼 수 없지만 개념 자체가 일단 이건 biological, 생명체가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맥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을 짚으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런 spiritual existence를 얘기하면서도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결국에는 considering that. 이건 여러분 물결 표시해 놓으시고요. 왼쪽에 제가 잠깐 쓸게요. 무엇을 감안하면, 나중에 무엇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결국에 우리가 뭐 이거를 예측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예측이라는 건 보통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 recognition of force. 어떤 힘에, 인지에 관련돼 있는 거죠. 힘에, 인지의 힘에 관련돼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뭔데? which operate underneath the surface. 또 결국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surface 아래에 있는 것을 뭔가 조작하고 내가 이거를 작동하게 만들고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인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 여기서 멘탈하고 스피리추얼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prediction이라는 얘기를 또 전환시켰죠. 주제 자체를. 그렇게 되면 주제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however이라는 거로 가셔야 되는 약간 난해한 문장이었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예시로 보여드렸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지우고요. 여러분께서 however 이라는 게 사실 나는 잘 정확히 모르겠다. 끝까지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 이건 별로 큰 건 아니지만 뒤에 보셨을 때 이런 예측이라는 거는 때때로 뭐다 갑자기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spiritual하고 mental이라는 것 자체가 reason과 관련된 건데 결국 이거는 뭐 할 때도 physical 하는 거에도 쓰이기도 해라는 거로 또 얘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니은이 however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10번. 여러분 내용일치 불일치 여러분 이거 풀어보실 건데 사실은 이것도 다 푸셨죠? 정답도 거의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어떻게 푸는지만 볼게요. 여러분 내용일치 불일치 유형은 절대로 어렵게 나올 수 없습니다. 어렵게 나올 수 없지만 무엇에 주의해라? 동의어. 표현되는 동의어를 좀 잘 봐주시고 어떤 특징이 또 있냐? 두 번째로 선택지 순서와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선택지 순서와 문단 흐름, 문단의 흐름이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지에 있는 누구를 찾으러 가야 된다. 키워드를 찾아서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찾으러 가시면 돼요. 고유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 연도, 숫자 이런 거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자, 동의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다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1번 보실게요. 항상 지문에 고유명사 보시는 거죠. Centered on a Hudson. 밑줄 딱 그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Hudson and James Bays. 자, 허드슨과 제임스 베이의 중앙에서 is a giant core of rock. 이것은 뭐다? 말 그대로 아주 거대한 바위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the Canadian Shield가 바로 있다. 이 Canadian Shield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이 어딘지 볼까요? Canadian Shield 찾으러 갈게요. 여기 있네요. Canadian Shield 찾으러 가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바로 뭐로가 있다? Giant core rock centered. 지금 여기서 허슨과 제임스 베이를 앞으로 빼서 순서만 바꾼 거지 똑같은 문장이죠. 이건 잡으셨어요. 그럼 1번 당연히 맞는 거니까 거두시고. 되셨죠? 일치하지 않는 것 찾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The Appalachian Mountains are North America's longest mountain range. 자, 일단 보셨을 때 아팔라치안 산맥들은 North America의 가장 긴 산의 범위를 지니고 있다. 가장 긴지 보러 갈게요. 일단 가장 긴 longest라는 단어를 찾으러 가셔야 돼요. 근데 longest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여기 볼까요? 그치. longest라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누가 앞에 붙어 있어요? second longest죠. 그렇죠. 두 번째로 길다는 거니까 가장 길진 않은 거죠. 이렇게 아주 초딩스러운 문제로 절대로 여러분한테 이걸 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건 이제 2번을 딱 답을 예쁘게 잡아 놓으셨고 세 번째 from Quebec to Central Alabama. 자, 퀘벡부터 중앙 알라바마까지 Appalachian Mountains는 stretch 밑줄 긋게요. 뻗어 있다. 우리가 왜 스트레칭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쭉쭉 피는 거예요. 뻗어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동의어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어디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들은 extend, 확장돼 있다. 뻗어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 대인은 누구겠어요? 앞에 있는 이런 산맥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네, 동의어까지 잡으셨어요.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단어들. 자, 마지막 피드먼트 고원 아시죠? 그거예요. 피드먼트 고원은 is traversed. traversed라는 표현 자체가 tre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가로지르고 횡단하는 거예요. 가로질러 있다. 무엇에 의해서 by many rivers that flows toward the plain. 그 큰 평야를 향해서 흐르는 많은 강들에 의해서 가로질러 있다. 무엇이? 피드먼트 고원이. 그게 어디 있어요?
밑에 있잖아. 그렇죠? 여기 있네요. Many rivers cut through. 여기도 역시나 동의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cut through가 누구랑 똑같다? is traversed. 가로지른다. 무엇을? 피드몬트를. 그러면서 뭘 지나서? 여러 가지 고원을 지나서. 그거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만 해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 12번 먼저 좀 풀어보실 건데 통문장 분석형 하나하나 이제 보실 거예요. 하나하나 1, 2, 3, 4 4개 중에서 맞는 거 골라주세요. 맞는 거, 옳은 것 골라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정답부터 물어볼까요? 옳은 거 몇 번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틀리는 것도 자신 있게. 그렇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미안해요. 뭐가 옳은 것 같아요? 2번과 1번 아니면 2번? 잘 찍으셨어요. 50%의 확률로 너무나 잘 찍으셨어요. 일단 보러 가겠습니다. 아주 희망적이죠? 좋아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땡큐예요. 땡큐. 사실 이거 꼴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간단한 법칙입니다. 일단 여러분 many라는 것과 a curious walker이라는 복수 개념과 단수 개념이 같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뭐야 이거, 그렇죠? 오른쪽에 잠깐만 쏠게요. 자, many 단수 명사. many어 단수 명사. 결국 결론은 얘인데 단수 명사 얘가 결론인데 해석을 하자면요. 많은 혹은 개 중에 많은 개 중에 하나. 요놈이 주인공이에요. 개 중에 하나를 many어 명사로 써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많은이 포인트예요? 하나가 포인트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수 명사에 맞게끔 무슨 동사까지 오셔야겠습니까? 그렇죠. 단수 동사까지 가주시는 거고 여러분한텐 얘만 물어봐요. 얘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Many a careless walker was killed in the street.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번은 맞은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1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답이 1번에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간 버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2번 이제 볼게요. 일단 여러분 2번 동사 어디 있어요? 그렇죠. must perform. 앞에 전부 다 주어인데 each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수? 단수가 나옵니다. each가 나오면 무조건 단수입니다. 예외 없어요. each가 붙어있는 주어가 보이면 each 뒤에 of 이하의 무슨 복수를 갖고든지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100% 단수인데 공교롭게도 조동사기 때문에 수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굴 보셔야 되는 거죠? each officers가 아닌 officer니까 맞네? 오른쪽에. 근데
말 그대로 각각의 공무원들은 각각의 경찰들은 perform 해야 된다라면서 각각이라고 앞에 단수라는 개념을 알려줬는데 their가 들어가 버리죠. 그들의라는 건 복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their보다는 조금 더 누구로 바꿔주면 조금 더 부드럽다. his나 her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요. 사실은 더 명백한 정답은 누구예요? 얘죠. efficiently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왜? 부사는 동사를 꾸며야 되는 거거든요. efficient라는 형용사는 동사 못 꾸밉니다. 각각의 어피서는 그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번 틀린 거였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하고 저거 풀었던 문법 문제에서 풀었던 거 나왔네요.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기억나세요? 그거 바로 써먹으면 돼요. however 접속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얘 뒤에 누가 와야 된다? hard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However hard you may try.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간에 얼마나 열심히 시도해봤던지 간에 너는 그것을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오답. German Shepherd Dogs. 셰퍼드 아시죠? 여러분 셰퍼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그 German Shepherd Dogs는 주어.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 비동사 뒤에는 보통 이렇게 형용사라는 보호가 옵니다. smart. 근데 컴마가 찍혔어요. 어머 형용사 또 올 건가 봐. alert. 경계의. 경계심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얘네들. 그렇죠? smart하고 alert해. 그러면 and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열거할 병치가 등장할 건데 같은 품사로 들어가야겠죠. 형용사와 형용사니까 뒤에도 형용사로 와야 되는데 얘는 loyalty 명사입니다. 명사가 형용사를 바꾸면 누가 돼요? t를 빼셔야 되죠. loyal, 충성스러운 형용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게 틀렸네요. 정답은 1번. 결국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식의 시험이 통문장 분석은 여러분이 세세한 기본적인 어법이 잘 탄탄히 만들어졌니?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니? 라는 거겠죠? 자, 문제 4번 또 풀어보실 건데 2014년 어법 선택형 1, 2, 3, 4 사지선다 중에서 선택형입니다. 틀린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시작! 자, 여러분 틀린 거 고르시는 거였죠? 또 물어보면 여러분 싫어하겠죠? 그래도 물어볼래요. 자, 몇 번 틀렸다고 고르셨어요? 4번이 틀렸다? 진짜?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수업할 때요 많이 여러분을 꼬드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정답을 말씀하셔도 제가 진짜 괜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정답 다시 물어볼게요. 정답 몇 번?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4번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첫 번째 일단 틀린 거 고르실 거니까 하나하나 저랑 보러 갈 건데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not이란 부정어가 나오고요 nor가 나오면 부정에 대한 맞장구입니다. 뭐뭐도 역시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해석 다 하실 필요 없는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야, nor이라는 이런 부정의 맞장구 표현이 나왔을 때, 즉 부정어가 나왔을 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주어랑 동사가 뒤집혀져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거 묻는 거거든요. 부정어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뒤집혀지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눈에 계속 걸리는 게 이거 있어요. 뭐야 이 동사 얘는 아니 선생님 주어 동사 잘 왔는데요? 주어 동사 잘 왔구만. 그렇죠? 이상하죠? 자, 이게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일반 동사가 왔을 경우에 operate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동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동사 am, is, are, was, were 5개 밖에 없고요.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누가 되냐면은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다 각각 뜻을 갖고 태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먹다, 뛰다, 걷다, 공부하다, 자다, 씻다 이런 애들. 굉장히 뜻이 많죠. 그러니까 개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은 바로 뭐가 된다? 조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정을 갖고 도치를 시키실 때 조동사라는 걸 먼저 문장 맨 앞에 내세워주고 뒤에 주어를 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살짝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요. day를 안 쓰고 she를 썼다고 칩시다. she를 썼어요. 그럼 여기는 do 대신 누구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does로 바꾸시면 돼요. 결국에는 동사, 주어, 어순이 바뀌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맞아요.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주어 나오고요. make 동사 표시 딱 하시고요. make 뒤에 목적어 it이 보이면서 difficult라는 형용사 무조건 목적격 보호 5형식 문장입니다. 설사 지금 내 머릿속에 5형식이 없다 하더라도 make라는 너무나 유명한 5형식 동사가 보이면 목적어 it밖에 못 와요. 이걸 우리가 가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이 가목적어라는 것은 that이라든지 these나 those 같은 애들 절대 못 옵니다. her도 못 와요. he도 못 와요. it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가목적어는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건데 뒤에 있는 to identify라는 진목적어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it이라는 건 맞을 수밖에 없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거랑 같이 결부돼서 여기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가목적을 보셨는데 이제는 가주어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it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진짜 주어는 여기 있거든요. to be부터 쭉 다 진주어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는 to be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가 전부 다 주어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 머리가 대빵 큰 사람이 있어요. 머리 대빵 크면 예뻐요, 안 예뻐요? 보통 예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못생기고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너무 크면 뒤로 보내버리고 날씬하고 조그만 이나영 같은 머리를 맨 앞에 놨는 거예요. 이게 가주어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it은 역시나 가주어로서밖에 역할을 못하고요. 뒤에 진짜 주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건데 마지막 4번은 왜 틀린 거냐? 주어 동사 수일치죠. 항상 동사부터 찾으라고 하셔서 cause라는 걸 잘 잡으셨다는 건 너무나 잘하셨는데 그 앞에 among firms라는 건 전치사 뒤에 명사 전명구니까 절대로 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진짜 주어는 diversity 다양성 주어가 단수 취급받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causes라는 단수로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갑자기 막 한숨이 나오면서 집에 가고 싶죠? 좀만 참아주세요. 자, 2문제만 풀면 집에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지방직 2014년 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동사 구해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건 제가 같이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싶으세요? 같이 풀어요? 말 안 시킬게요. 자, 자, 동사 여기 있어요. has. 앞에 주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동사구 즉 어휘 문제 나와버리면 사실 여러분 2014년까지 2013년, 2014년이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4개 중에서 여러분 아는 거 하나 있죠? 누구 알죠? 보통 뭐 이 4개 중에서 누굴 제일 아세요? 그렇죠. take advantage of 이건 알고 시험장 들어가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시면 그냥 나오세요. 밥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take advantage of 무슨 뜻? 무엇을?
이용하다. 이건 아십니다. 즉 4개 중에서 한두 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들어가 계세요. 근데 2015년 어휘 문제, 부사 문제 많이 출제됐죠? 다 모르는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단어, 어휘에 신경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튼 동사어 같은 건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오는 즉시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돼. 몇 개 안 되니까. 4개, 5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 여러분 뜻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shrugged off. shrug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모욕이라든지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so cool. 야, 쟤가 너 못생겼대.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shrugged off예요. shrugged off. shrugged off. 여러분 단어 외우실 때 특히 이런 동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더 좋은 학습법이 뭐냐면은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이걸 공부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제 목소리 맨날 듣죠? 그거 그냥 강의하면서 외워지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단어 외우시면서 shrugged off. 여러분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단어 외우실 때. 그렇죠? 자, 두 번째 dwell on. 여러분 dwell이라는 거 완벽한 일형식 자동사인데 그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디 거주하다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그 위에 살아버립니다. dwelled on. dwell on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무엇을 곱씹다. 사는 거야. 그 위에서 곱씹느라고 생각이 잠겨 있는 거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곱씹는 겁니다. take advantage of 안 적을게요. 자, 4번 held on to. hold라는 단어 자체가 잡다라는 뜻이 있는 거니까 on to 그 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고집하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풀게요. 자, 컴마 동그라미 치시고 또 ing 나오는 분사구문 나오면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랬죠? 분사구문 되게 자주 나오네요.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단어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요. nothing more than 여러분 이렇게 물결 표시하시고요. nothing more than 뭐뭐 뿐이 아닌이라는 형용사 덩어리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nothing more than a minor hiccup. 자,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팀은요, 우리 부서 사람들은요, has clearly 아주 명백하게 갖고 있었다.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has pp가 들어간다 봐요. 다 pp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 pp 형태인 거죠? 자, 근데 뭐냐? The disappointment of last week's defeat. 지난주에 있었던 처절한 패배. 지난주의 패배의 실망을 요렇게 하고 saying it. 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다. It's nothing more than a minor hiccup. 그거는 아주 미비한 딸꾹질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다. 그럼 결국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defeat, 뭔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이 정답이겠네요. shrugged off. 자, 드디어 2번 문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생활 영어 알려드리면서 송아지 얘기 했었죠. 그거예요. 송아지 얘기. 자, 송아지가 태어나면 가장 마르지 않는 부분이 귀 뒤였죠. 그렇죠? 여기 주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송이, 사회초년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었던 표현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 그럼 해석할게요. 바로 이제 여러분 답 고르실 수 있을 텐데. 자, John은 had start. 여러분 had started 밑줄만 딱 거놓으시고요. was 밑줄 그실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문법 통문장 분석형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장을 내가 만약에 문법 문제로 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 was라는 거에 1 표시하시고요. had started에다가 2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자, 1과 2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골라볼게요.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더 먼저 일어났을까? 자, 여러분 1번이 아니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had started에다가 1 미안해요. 어금니 꺾여 물지 마시고 was를 2로 바꿔주시면 돼요. 1이 일어난 순서예요. 누가 먼저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had pp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거슬려 하세요.
이거 해석 되게 나네. 뭐 과거로 하자니 얘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had pp라는 모양을 지니고 있어도 굉장히 거슬리죠. 그냥 여러분 얘는요. was라는 단순 과거. 단순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시간의 그래프. 우리가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되게 많이 그렸죠.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자, 중간에 현재. 자, 이게 바로 과거예요. 이게 미래거든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시제는 3개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더 옛날인 걸 표현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없다며. 왜?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임의적으로 억지로 만든 개념이 누가 된다? had pp예요. 자, had pp는 이 세상에 없는 시제예요. 이해 가셨죠? 누구보다 그냥 옛날일 뿐이다. 단순 과거보다 옛날일 뿐이다. 라고 문법 문제 나오면 그렇게 푸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자, 오케이. 그럼 해석해 볼게요. 존은 방금 막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and 접속사 나왔으니까 또 다른 주어 동사 나올 수 있겠죠? 그는 he was not dry behind the ears yet. 아직 귀뒤가 마르지 않았어. 그 얘기 뭐였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에 익숙치 않은 거죠? 바로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번하고 반대 찾아볼까요? Not dry behind the ears yet 하고 반대 표시를 사지선자 중에서 알아보세요. 있어요. Not dry behind the ears yet의 반대 표현이 1, 2, 3, 4 중에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2번이죠. Know his way around. 그의 길, 주변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내 주변 일은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니까 어디에 정통한, 어디에 전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이렇게 여러분이 어구 정리를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답만 고르고 지나가지 마시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답 3번까지 골라봤습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시제 차이를 제가 살짝 보여드렸었죠. 즉 그가 익숙하지 않은 일의 상태보다 더 먼저 취직은 했네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석하시고 감 잡으시고 시제 문제 푸셔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강의는 여기까지고 일단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빈출하고 모든 시험 유형에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유형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아주 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이런 식의 수준으로 내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많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든지 시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 다관왕을 우리가 향해서 가야겠죠? 오케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우리 뵙시다. 감사합니다.